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특종 보도의 이면, 잘 알려지지 않은 가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미디어스 김한 기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네. 이번에 특종 어떤 사안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주에 한겨레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관련해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예. 6일자 1면 3면 기사였는데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1년부터 12년 12월까지 2270개의 트위터 계정에서 2200만 건의 글을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날렀지만 예. 수사 인력의 한계와 재판 일정 때문에 이를 다 분석하지 못하고 121건만 기소했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이전부터 자세한 혐의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제 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을 추적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이미 재판 과정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도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 설명에 따르면 검찰은 이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 5팀, 이른바 이제 트위터 팀이라고 불리는데, 이 직원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면서 트위터 계정 414개를 확보했고, 이와는 별도로 조직적으로 사용했던 계정 2270개를 추가로 확인했다. 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너무 이제 커지니까 좀 헷갈리신데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예. 2270개 계정에서 2만 건 이상을 2천만 건 이상을 쓴 건 한 계정이 10,000건 이상을 썼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거를 월 단위로 나눠보면 12개월 정도 활동을 했다라고 예. 했을 때 한 달에 한 계정에서 약 1000건 정도를 쓴 겁니다. 예. 그럼 이 계정들이 하루에 대략 30건 이상을 날린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지난 1년 동안 30건 하루에 30건 이상 쓰는 트위터 계정이 10,000개 이상 활동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난 예. 상황이죠. 아니 실제 검찰 같은 경우 한 개 트위터 글도 선거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멘션 한 개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한 건의 트윗이 1000번의 리트윗 정도를 거치면 약 200명에게 노출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예. 또 전문가들 역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 있었으면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트위터의 정치적 영향력을 연구해온 대표적인 학자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가 있습니다. 이 장 교수가 최근에 한 토론회에서 대선 과정 트위터 이용자 중 박근혜 후보 지지 계정이 문재인 후보 지지 계정의 약 9배, 안철수 후보 지지 계정의 약 35배나 글을 쓰고 있었다. 대선 과정에서 그 사실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외부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확률적으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솔직히 말하면 트위터 연구자들은 어떤 계정이 국가기관의 것이라는 것까지 다 추정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한 토론회에서 최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맞물려서 국정원 개혁 특위에도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원고를 쓰고 후에 장하나 의원이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지방선거에서 재보선을 같이 하자는 개인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여야 사자회담을 통해서 국정원 개혁 특위가 이제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요거에 앞서서 지금 이제 장하나 의원의 어제 개인 성명이 큰 영향을 예.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정국은 어쨌든 12월 연말 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사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야가 근본적인 어떤 인식의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 여야 개혁특위 위원들 선정된 상황만 보더라도 새누리당 의원들 같은 경우라면은 특위 자체를 반대했던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탈북자 출신의 조명철 의원이라든지 국정원 출신, 그다음에 검찰 출신으로 다 일관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근본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의 치명적인 사건이고 이것을 밝히는 게 단순히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냐 불복이 아니냐 이런 차원이 네. 아니라 계속 우리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민주주의는 네.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의 인식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이 이제 특위 자체에 반대했던 인사들로 구성을 하면서
굉장히 파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전 중요한 건 언론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이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어떤 피로감, 충돌 프레임에서 이제 끌고 가면 사실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특종상을 받게 됐던 한겨레 정한봉 기자 같은 분은 추가적인 팩트를 언론이 계속 발굴해내는 것만이 상황을 진척시키는 열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뭐 지난주 한겨레 보도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사실 이 사건이 다 알려진 것 같지만 아직 까면 깔수록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나 팩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언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이 사건이 연말정국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추가적인 팩트를 언론이 발굴해내는 것만이 피로감을 해소하고 상황을 진척시키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받아서 정치권에서도 뚜렷한 결과물들을 하나둘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곳까지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